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걸까?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거울을 피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등의 가장 낮은 밝기만이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죠. 오른쪽 광대에 붙인 반창고 위로 컨실러를 덧바르고 또 덧바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불타는 집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얻은 상처는 아직도 그녀를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44살의 선주에게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잔인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그녀는 정반대의 상처를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단풍잎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선주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 스위치를 더듬었죠. 손끝에 닿은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불은 켜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고 손전등 기능을 켰습니다. 밝기는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했죠. 희미한 빛의 원이 천장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타일 바닥의 찬기가 맨발을 타고 올라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일 클렌저 병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대신 컨실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일해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거울 아래쪽으로 비추니 자신의 얼굴이 아래에서 위로 음산하게 비쳤어요. 왼쪽 광대 아래에 붙은 살색 반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꼼꼼히 눌러붙였죠. 피부에 닿은 접착제의 끈적한 느낌이 불쾌했습니다. 거울에는 김이 서렸습니다. 선주는 옆에 걸린 손수건으로 원을 그리며 닦았어요. 섬유유연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깨끗해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자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죠. 그리고는 반쯤만 눈을 뜨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20년 넘게 미용 일을 해온 손은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아도 얼굴의 지형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선주는 베개 위에 비닐 커버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천천히 펼쳤어요. 고무줄을 손톱으로 살짝 당겨서 베개 모서리에 끼웠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마치 의식처럼 정확하고 조용했죠. 창문 틈새로 가로등의 노란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선주는 그 빛을 등지고 섰어요. 빛이 없어야 편한 아침이라니.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강의 노트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췄어요. 오늘 가르칠 업스타일 도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빼곡했죠. 연정이는 손목 힘이 약해서 핀 고정에 어려움을 겪고, 민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습용 마네킹 머리를 살 돈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기록들이 선주에게는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어요. 통제할 수 있는 일상의 질서였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새벽 공복에 위산이 올라오는 느낌이 불쾌했어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죠. 도시는 가로등 불빛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새벽이 제일 안전해. 선주는 컵을 내려놓고 다시 화장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왼쪽 눈꺼풀에 선을 그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반창고가 붙은 쪽 얼굴이었으니까요. 립스틱을 바르고 나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빛을 피해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하루가. 주일 아침 9시 교회 입구에서 선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본당의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측면 의자 쪽으로 향했죠. 정면의 강한 조명을 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선주가 앉은 곳은 세 번째 줄 끝자리였어요. 기둥 그림자가 얼굴 절반을 가려주는 위치였습니다. 옆자리에는 박노인이 앉아 있었죠.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탠드가 들려 있었어요. 전선이 반쯤 풀어진 오래된 물건이었죠. 이거 헌금 물품으로 낼 거예요. 박노인이 스탠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때 박노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빛은 진실을 비추지만 사랑은 그 진실을 견디게 한답니다. 선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경직되었습니다. 왼쪽 뺨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렸어요. 박노인은 그런 선주를 흘끗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죠. 단지 이해와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합창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휘자가 마이크를 잡고 공지사항을 전했어요. 다음 달 7일에 기부합 창제가 있습니다. 조명 리허설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조명 리허설이라는 단어에 선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물결이 일렁였어요. 무대 위에 강렬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빛 아래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선주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손을 잡았어요. 연정이었습니다. 25살의 제자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선생님, 합창제 꼭 나오세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연정이 휴대폰을 꺼내 무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작년 합창제 무대가 담겨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선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시렸어요. 생각해 볼게.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정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말했어요. 무대 조명 진짜 밝아요.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요. 관객석에서도 표정 하나하나 다 보인대요. 선주의 왼손이 다시 뺨으로 올라갔습니다. 반창고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작이었죠. 연정은 그제야 선주의 표정을 알아챘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교회 로비로 들어서자 유리문에 선주의 실루엣이 비쳤어요. 햇빛이 등 뒤에서 비추니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왼쪽 광대 부분의 윤곽이 살짝 다르게 보였어요. 선주는 황급히 손으로 그 부분을 가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반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죠. 선주는 가방에서 새 반창고를 꺼내 갈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을 누가 볼까봐 화장실 문을 2번이나 확인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박노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들고 있던 스탠드를 선주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써보세요. 밝기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선주가 망설이자 박노인이 스탠드 코드를 선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불도 사람도 마음먹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박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머물고 있었어요. 선주는 스탠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죠. 박노인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은 단지 도구일 뿐이니까. 선주는 스탠드를 안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빛이 등을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올라타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선주는 생각했어요. 박노인의 말이 맞을까? 정말 빛이 단지 도구일 뿐일까? 아니면 자신을 발가벗기는 무서운 존재일까? 월요일 오전 10시 미용학원 강의실에 브러쉬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마네킹 머리를 빗는 소리와 헤어드라이어 바람 소리가 교차했어요. 선주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죠. 직사광선이 얼굴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업스타일 맞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대 앞에 섰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 왼쪽으로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반창고가 붙은 쪽을 학생들이 덜 보도록 하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오늘은 프렌치 트위스트를 배울 거예요. 핀을 고정하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선주가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어요. 20년 넘는 경력이 손끝에서 빛났죠. 그런데 연정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까요? 선생님, 손기술은 정말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선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한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휴대폰 플래시라도 터질까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조명을 꺼야 한다면 괜찮아.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정은 밝게 웃으며 형광등 스위치를 껐어요. 자연광이 더 예쁘게 나와요. 걱정 마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 강의실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선주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불편했죠. 촬영이 끝나자마자 다시 형광등을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주는 학원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의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죠. 빨간 양념이 손가락에 묻자 선주는 휴지를 3장이나 뽑아서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했어요. 이것도 오래된 강박이었습니다. 무언가 묻는 것,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오후 2시, 선주는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전자제품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에 제오전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재즈가 흘러나왔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정재호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선주가 드라이어를 내밀자 재호는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모터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봐드릴게요. 2,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가 드라이어를 분해하는 모습을 보니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어요. 나사를 풀고 부품을 하나씩 점검하는 모습에서 전문가의 면모가 보였죠. 선주가 계산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작은 수면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디머, 밝기 조절기도 놓여 있었어요. 저것도 파시나요? 선주가 디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게에도 조도가 필요하죠. 너무 밝으면 눈이 피곤하고 너무 어두우면 일을 못하니까요. 재호의 말에 선주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빛의 세기를 조절한다는 개념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수리점을 나온 선주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반창고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약사는 선주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이번엔 피부 자극이 적은 재질로 드릴까요? 자주 사시는 것 같아서요. 약사의 조심스러운 말투에 선주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진 사람임을 들킨 것 같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반창고를 받아들었죠. 약국을 나서며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자신의 비밀을 완전히 숨기기는 불가능한 것일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박노인이 준 스탠드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자 부드러운 빛이 퍼졌어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빛이었죠. 선주는 조심스럽게 밝기를 조절해 봤습니다.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를 반복하는 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빛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선주는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트를 마친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선주가 거울 앞 스탠드를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지지직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선주는 당황해서 전선을 만졌습니다. 순간 지지가직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스파크가 일었어요. 깜짝 놀란 선주는 손을 확 뗐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미용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 드라이어를 맡겼던 재호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재호 전자입니다. 재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탠드에서 스파크가 났어요.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위험할 수 있으니 전원을 차단하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출발할게요. 15분 후 재호가 도구 가방을 들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어요. 미용실 안은 천장 형광등만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재호는 고장난 스탠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저 콘센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재호는 무릎을 꿇고 콘센트를 살펴봤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내부를 점검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선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재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접점이 타버렸네요. 스탠드 자체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재호가 스탠드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구 하우징을 열고 내부 배선을 하나하나 점검했죠. 나사를 풀 때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2번 만에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의 손놀림에는 숙련자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다 고쳤어요. 테스트해 볼게요. 재호가 스탠드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간 밝은 빛이 선주의 얼굴로 직격했어요. 선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화장대를 덮어둔 스카프를 붙잡았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빛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재호는 선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탠드를 돌려서 빛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밝기 조절 다이얼을 천천히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덜 눈부시죠. 재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선주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선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었죠. 재호는 그런 선주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예비 전구도 놔둘게요. 밝기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하는데 선주가 조용히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재호가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요. 재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면등이었어요. 며칠 전 가게에서 본 바로 그것이었죠. 밤에 조도 조절이 편할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주는 선물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호는 수면등을 카운터 위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주는 혼자 남겨진 미용실에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탠드 불빛에 비친 화장대 위에 반창고 포장지가 보였어요. 아까 급하게 스탠드를 끄느라 치우지 못한 것이었죠. 누군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선주는 서둘러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놓고 간 수면등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상자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겉면에는 단계별 밝기 조절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선주는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용실을 나서기 전 선주는 다시 한번 스탠드를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조절해 놓은 은은한 밝기로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꺼버렸을 텐데 오늘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 빛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밤 10시 선주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연정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합창제 리허설 일정표였습니다. 조명 테크니컬 리허설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선주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어나서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세수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화장을 지울까 말까 고민이 되었죠. 컨실러로 덮어둔 왼쪽 광대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손에 덜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5번이나 반복했죠. 결국 선주는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이 피부에 닿자 컨실러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10초도 채 되지 않아 선주는 다시 컨실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왼쪽 광대에 두껍게 덧발랐죠. 3번도 안 되어 민낯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화장이 번질 테니까요. 침실로 돌아온 선주는 재호가 준 수면등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뜯지 못하고 있었죠. 상자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테이프를 뜯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칼을 가져와서 테이프를 잘랐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면등을 꺼내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켰어요. 부드러운 주황빛이 퍼졌죠. 밝기 조절 버튼이 5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가장 어두운 단계부터 시작했어요. 한 단계씩 밝혀가며 자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3번째 단계에서 멈췄어요. 그 정도 밝기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았죠. 선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손등에 비친 주황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정이었어요. 선생님, 내일 리허설 첫날이에요. 오실 거죠? 선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연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대 맨 앞은 너무 밝으니까 2열에서요. 거기는 조명이 좀 약해요. 2열. 한 발 물러선 자리. 선주는 그것이 타협점일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완전히 숨지는 않되,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는 자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선주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합창곡 악보를 펼쳤어요. 소프라노 파트 연습 음원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사 중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에서도 음정이 불안정해졌죠. 빛이여, 내게 오라. 이 부분에서 선주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빛을 부르는 가사를 부를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보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선주는 일부러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난 시각이었죠. 조명이 이미 다 세팅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대 위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대형을 맞추고 있었어요. 선주는 조용히 들어가서 2열 맨 끝자리로 갔습니다. 측면 스피커가 만들어낸 그림자가 얼굴 일부를 가려주는 위치였죠. 지휘자가 선주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선주 씨, 여기 중앙으로 오세요. 선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중앙은 조명이 가장 밝은 곳이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해요. 지휘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선주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숨을 참았죠. 다른 단원들의 목소리에 묻히기를 바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선주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교회 마당을 빠르게 가로질렀어요. 차에 올라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화장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선주는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과연 일주일 뒤 본 공연 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합창단 파트 배치를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주는 교회 연습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이미 여러 단원들이 모여 있었죠. 천장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무대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프라노는 2열로 배치할게요. 중앙부터 채워주세요. 선주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저는 2열 우측 끝에 서도 될까요? 지휘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주가 선택한 자리는 측면 스피커의 그림자가 닿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빛도 완전한 어둠도 아닌 경계의 자리였죠. 그 밝기 조금만 낮춰주세요. 선주는 생전 처음으로 조명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조명 담당자가 디머를 조절하는 동안 선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빛의 변화를 지켜봤죠.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호흡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연정이 촬영 장비를 들고 다가왔어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것을 보고 선주가 말했습니다. 자연광으로 하면 어때? 창문 빛이 예쁜데. 연정이 밝게 웃으며
리플렉터를 꺼냈습니다. 반사판으로 빛을 부드럽게 퍼뜨리는 도구였죠. 이거 쓰면 자연광도 더 예쁘게 나와요. 직접적인 빛이 아니라 반사된 빛이라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선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정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과 타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후 뒤풀이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의 밝은 조명 아래서 선주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예전처럼 바로 자리를 뜨지는 않았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다른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노인이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낡은 스탠드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 기부하려고요. 무대도 방도 빛은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니까. 박노인의 말에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빛이 적이 아니라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수면등을 켰습니다. 어제까지는 3번째 단계였는데 오늘은 4번째 단계로 올려봤어요. 조금 더 밝아진 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바로 낮추지는 않았어요. 5분, 10분, 15분.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면등의 부드러운 빛 아래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왼쪽 광대의 반창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을 올려 만져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반창고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1초, 2초, 3초. 선주는 반창고를 완전히 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짝 들어 올린 채로 10초를 견뎠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완전한 어둠이 아닌 곳에서 상처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니까요. 반창고를 다시 붙이고 나서 선주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짧게 적었어요. 오늘은 빛을 조금 더 받아들였다. 무서웠지만 죽지는 않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서서히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저렇게 조금씩 밝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꺼번에는 무리지만 하나씩 켜지는 가로등처럼 천천히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호였어요. 드라이어 수리 끝났어요. 내일 가져다 드릴까요?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으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주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날 용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선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수면등을 끄기 전 다시 한번 밝기를 조절해 봤습니다. 5번째 단계까지 올렸다가 다시 4번째로 내렸어요. 아직은 4번째가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제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니까요. 선주는 이불을 덮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선주는 제호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왼쪽 광대의 반창고가 제자리에 있는지 손으로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죠.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드라이어 찾으러 오셨죠? 제호가 카운터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수리된 드라이어를 건네받으며 선주는 계산대 뒤편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세면대 위에 낡은 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초가 반쯤 타들어간 흔적이 있었죠. 정전 대비용이에요. 제호가 선주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손님도 없고 해서요. 재호의 제안에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호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선주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어요. 소방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예전에 소방관이셨어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 박자 쉬었습니다. 네. 10년 전까지는요. 재호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죠.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말끝을 흐리며 재호는 계산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동작이었어요. 그저 손을 움직이고 싶었던 것 같았죠. 선주는 그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몸짓이었으니까요. 동료 한 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3층에 갇혀 있었는데 연기가 너무 짙어서 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죠. 때로는 말없는 위로가 더 큰 힘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 이후로 밝은 불빛을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화염이 치솟던 그 순간이. 재호가 고백했습니다.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꽉 잡았어요. 재호의 아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선주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햇빛이 기울어지며 왼쪽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흠칫 놀라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직도 빛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완전한 손님이 되기엔 멀었죠. 그날 밤 선주는 재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주는 수면등의 밝기를 한 칸 더 낮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빛을 두려워하는구나. 재호는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자신은 빛 자체 때문에.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같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빛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점에서요. 화요일 저녁 선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선주는 미용실 정리를 마치고 재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어둑했습니다. 재호는 작은 탁상등 하나만 켜놓고 있었죠. 이거예요. 재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조도표였어요. 각 단계별로 적정한 밝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편한 밝기가 300에서 500룩스래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선주는 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숫자로 표현된 빛의 단계가 신기했습니다. 같이 연습해봐요. 빛에 적응하는 거. 재호의 제안에 선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재호가 디머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단계씩. 선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어요. 심장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를 반복했죠. 괜찮아요. 우리 속도로 가면 돼요. 재호의 목소리가 안정감을 줬습니다. 선주는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재호가 준 조도표를 화장대 거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면등을 켰어요. 오늘은 다시 4번째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재호와 함께 연습한 기억이 용기를 줬거든요. 빛 아래서 15분을 견뎠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죠. 수요일 저녁 6시
합창 연습이 끝났습니다. 선주가 교회를 나서려는데 재호의 트럭이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그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요.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트럭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죠. 낮고 깊은 선율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정면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선주가 손으로 눈을 가리자 재호가 선바이저를 내렸습니다. 빛이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좋아요.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서도 보호해주죠. 재호의 실용적인 조언에 선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바이저 덕분에 얼굴에 그늘이 생겼어요. 편안한 그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음악만 들었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미용학원에서 선주는 연정과 무대 메이크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연정은 밝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주장했어요. 무대에서는 당당한 광이 있어야 해요. 조명 아래서 빛나야죠.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컬러 팔레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톤 다운이 더 자연스러워. 너무 밝으면 부담스럽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중간 톤으로 합의했어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은은한 빛을 머금은 메이크업이었죠. 선주는 연정의 얼굴에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브러쉬가 움직일 때마다 연정의 얼굴이 조금씩 변했어요. 선생님, 이 정도면 정말 예쁜데요. 은은하면서도 품격이 있어요. 연정의 칭찬에 선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빛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은 것 같았어요. 퇴근길, 선주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노점상의 노란 전구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묵가게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전구빛이 김과 섞여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어묵 2개 주세요. 선주가 주문하자 아주머니가 국물과 함께 건넸어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란 빛은 편안하다는 것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의 빛이었어요. 금요일 밤 선주는 집에서 합창곡을 연습했습니다. 악보 옆에 디머 사용법을 적은 메모를 붙여뒀어요. 2칸일 때는 호흡 안정, 3칸일 때는 눈물 경고라고 적혀 있었죠. 선주는 수면등을 2칸으로 맞추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빛이여, 내게로 오라. 이번엔 끝까지 불렀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사의 빛이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죠. 조절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선주는 재호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새로 산 스탠드의 전구를 교체하려고요. 재호가 전구를 갈아 끼우는 동안 선주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구석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의 빛을 받아 초록빛이 싱그러웠죠. 식물도 키우세요? 네. 빛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타버리죠. 적당한 게 중요해요. 재호의 대답에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식물과 다르지 않았어요. 적당한 빛이 필요했죠.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는.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주는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눈을 찌푸리지 않고 3초를 견뎠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선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내일 합창제 리허설 마지막 날이죠? 재호가 물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경 가도 될까요? 재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2열 오른쪽 끝에
제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빛을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조금씩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요일 오후 2시 합창제 당일이었습니다. 선주는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컨실러를 왼쪽 광대에 한 번 더 덧발랐습니다. 평소보다 두껍게 발랐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무대 조명 아래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연정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생님, 2열 오른쪽 끝 자리 확보해뒀어요. 스피커 그림자가 닿는 곳이에요. 선주는 고마운 마음에 연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대기실의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였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재호가 가르쳐준 호흡법이었죠. 빛을 마주할 때 긴장을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대 옆 통로를 지나며 선주는 관객석을 슬쩍 봤어요. 2열 중앙에 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이 되는 신호였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았어요. 선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들었어요. 2열 오른쪽 끝 약속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스피커의 그림자가 얼굴 왼쪽을 살짝 가려줬어요. 첫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주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다른 단원들의 목소리에 섞여들었죠.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무대 조명에도 조금씩 적응되었습니다. 네 번째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툭 소리와 함께 무대 조명이 꺼졌어요. 대기실 쪽 멀티탭이 과열로 차단된 것이었죠. 순간 무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무대를 향했어요. 그 빛이 정확히 선주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왼쪽 광대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컨실러 아래 희미하게 비치는 상처의 윤곽이 보였죠. 주변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은 이미 왼쪽 뺨을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선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어요. 손전등 빛이 여전히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음 곡의 첫 음을 시작했어요. 빛이여, 어둠을 밝혀라. 선주의 목소리가 조용한 무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반주로 부르는 솔로였어요. 다른 단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선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상처가 드러났지만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때 전기가 복구되었어요. 무대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환한 빛이 쏟아졌지만 선주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박노인이 조명팀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엄지를 들어 올리며 발길을 낮추라는 신호였죠. 조명이 한 단계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주는 노래를 이어갔어요.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화음이 만들어졌어요. 선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러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음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연정이 달려와 손을 잡아줬어요. 연정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선주는 대답 대신 연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관객석을 보니 재호가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선주는 휴대폰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을 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합창제 사진 모음 링크를 올린 것이었죠.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로딩되었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무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에서 선주의 심장이 멈췄어요. 정전 순간 휴대폰 손전등이 비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왼쪽 광대에 흐릿한 윤곽이 보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저분 얼굴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화장이 번진 건가?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선주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반창고를 새 것으로 갈아붙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단단하게 붙였죠. 컨실러도 세 겹이나 더 발랐어요. 어제 무대에서 보인 용기가 무색하게 선주는 다시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10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평소 단골이었는데 오늘따라 선주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어제 합창제 나오셨죠? 사진 봤어요. 손님의 말에 선주는 움찔했습니다. 가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생님 피부에 뭐 하셨어요? 시술 받으신 건가? 손님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선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손님은 계속 얼굴을 들여다봤죠. 왼쪽 광대 쪽을 특히 자세히 봤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어요. 오후에 연정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리허설 영상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대박이에요.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정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리허설 장면이라 정전 순간은 없었지만 댓글들이 문제였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선주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응원도 있었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시선이었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그 시선들이. 저녁 무렵 선주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재호가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안에 있었어요. 가게 안은 어두웠고 수면등 하나만 켜져 있었죠. 재호도 숨고 있었습니다. 선주처럼 빛을 피해서. 선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재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무대에서 보인 용감한 모습이 거짓같이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선주는 수면등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 4번째 단계였는데 오늘은 다시 2번째로 낮췄어요. 한 번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했죠.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역시 무리였어. 혼잣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선주는 무릎을 껴안고 웅크렸어요.
어제의 빛나는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어둠을 불러온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미용실 예약이 2건이나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었던 거죠. 상처를 가진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는 것을. 선주는 빈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점심시간 선주는 충동적으로 미용실 간판 불을 껐습니다. 대낮인데도 간판을 끈 것이었어요. 골목에서 보면 미용실이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죠. 선주는 어두운 가게 안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호였습니다. 선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메시지가 왔죠.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요. 재호의 메시지를 읽고 선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면 화장이 번질 테니까. 여전히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 선주는 미용실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예약이 절반 이상 취소되었어요. 빈 칸들이 늘어선 예약표가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장부를 덮었어요. 숫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미용실을 둘러봤어요. 20년 동안 일궈온 공간이었죠. 거울, 의자, 드라이어, 가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간판 스위치로 걸어갔어요. 손을 올려 스위치에 댔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딸깍. 간판 불이 꺼졌습니다. 골목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밖에서 보면 미용실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선주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미용실도 이제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노란 빛이 바랜 종이를 펼쳤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봤어요. 2005년 3월 15일자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선명했어요. 모녀 화재, 모친 구조 후 사망. 기사를 읽는 선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24살의 딸이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사흘 뒤 숨을 거뒀다고 적혀 있었죠. 그 딸이 바로 선주였습니다. 엄마. 선주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 타는 듯한 피부의 고통, 엄마의 마지막 손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샴푸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울었어요. 파이프에서 나는 녹슨 냄새, 미지근한 물방울, 고무장갑의 차가운 질감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끝났어. 정말 끝났어. 혼잣말이 샴푸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선주는 20년 동안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였어요. 무대에서의 용기 있는 순간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계속 숨어 있는 게 나았을 거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어둠을 깨뜨렸어요. 재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주를 찾아 샴푸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판이 꺼져 있어서 걱정됐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선주는 얼굴을 들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가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재호는 그것을 알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줬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가게 문을 닫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동료가 죽은 다음 날, 재호의 고백에 선주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문을 닫는다고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샴푸대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주는 재호가 놓고 간 것을 만져봤습니다. 작은 손전등이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빛이 퍼졌습니다. 너무 밝지 않은 견딜만한 빛이었죠. 손전등과 함께 메모가 있었어요. 빛을 완전히 끄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켜두세요. 선주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죠. 절망 속에서도 작은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설 힘은 없었어요. 선주는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을 켜고 끄는 것. 그것만이 지금 선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선주는 여전히 어두운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놓고 간 손전등을 만지작거렸어요. 켰다가 끄기를 수십 번 반복했죠.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혼자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선주 앞 바닥에 앉아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을린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죠. 이건 동료의 이름표예요. 그리고 이건 재호가 탄 자국이 남은 무전기 버튼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주는 처음으로 재호의 상처를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3층 창고에 김 반장이 갇혔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안 보였죠. 무전기로 계속 불렀는데 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불이 꺼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커졌어요. 내가 문을 열면서 산소가 들어갔거든요. 백드래프트였어요. 선주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재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밝은 불빛을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화염이 천장을 타고 번지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선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선주는 일어나서 샴푸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꺼내 재호에게 보여줬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24살 때였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어요. 선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었죠.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가 났어요. 방바닥이 발바닥을 태우는 것 같았고요. 엄마 손을 잡고 뛰었는데 천장이 무너졌어요. 선주가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반창고 위로 상처의 윤곽이 느껴졌어요. 불타는 조각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엄마가 저를 밀어내고 대신 맞았죠. 창문으로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왔는데 그 빛이 연기 속에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부터 빛이 무서워졌어요. 재호가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보였어요. 나는 빛이 무서워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둠이 무서워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대척점에 있었지만 결국 같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빛을 피해, 한 사람은 어둠을 피해 살아왔지만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재호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도표였어요. 각 단계별 밝기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죠. 300에서 500룩스가 사람한테 가장 편한 밝기래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재호가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 밝기부터 시작해봐요. 같이 연습하면 어떨까요? 선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주 낮은 밝기였어요. 선주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무섭지만 견딜만해요. 재호가 밝기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선주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재호가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두 사람은 함께 호흡했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선주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선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번져도 상관없었어요. 재호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둠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라면 조금씩 빛을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전한 빛도 완전한 어둠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선주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컨실러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올렸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피부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클렌징 오일이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에 다 지우지는 못했어요. 조금 지웠다가 멈추고 다시 지웠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어제와 달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낯이 드러났어요. 왼쪽 광대의 상처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선주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피부가 공기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오늘은 이만큼. 스스로에게 말하며 얇은 파운데이션만 발랐습니다. 평소의 절반 두께였어요. 반창고는 붙이지 않았죠.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밤 산책을 나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노란 불빛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토요일 오후 재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재호가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디머가 연결된 작은 스탠드였죠. 3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재호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퍼졌어요. 선주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박수를 세어봤어요. 처음엔 빨랐지만 점점 안정되었죠. 2칸으로 낮춰볼게요. 한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선주는 이 정도가 더 편했어요. 하지만 재호가 다시 3칸으로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재호의 손이 선주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선주는 3칸의 빛 아래서 5분을 견뎠습니다. 재호와 함께라니 혼자일 때보다 수월했어요. 1칸으로 낮춰볼까요? 이번엔 선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단계였어요. 재호에게는 가장 무서운 어둠이었죠. 재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번엔 선주가 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속도로 가요.
두 사람은 1칸과 3칸 사이를 오가며 연습했습니다. 각자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중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박노인이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스탠드가 또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해요. 타이머가 있어서 천천히 밝아지거든. 박노인이 스탠드를 연결했습니다. 30분에 걸쳐 서서히 밝아지는 기능이었어요. 마음의 불도 언젠가 쉬어야지. 하지만 갑자기 끄면 안 돼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노인의 말에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빛도 어둠도 급격한 변화는 위험했죠. 천천히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선주는 집에서 수면등을 다시 켰어요. 오늘은 완전히 끄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유지했어요.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오늘은 화장을 조금 지웠다. 제호와 빈 연습을 했다. 박노인이 타이머 스탠드를 줬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빛들이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빛을 켜고 살아가는 모습 같았죠.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빛을 완전히 끄거나 완전히 켜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맞는 발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월요일 저녁 8시, 선주는 제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가 꺼졌어요. 심호흡을 1번, 2번, 3번.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제호가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어두웠어요. 거실에 작은 스탠드 하나만 최저 밝기로 켜져 있었죠. 제호가 선주를 위해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선주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제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선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주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이 얼굴로 있을게요. 선주는 가방에서 클렌징 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제호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 겹씩 벗겨내듯 닦아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사라지고 컨실러가 지워졌어요. 마침내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왼쪽 광대의 상처가 선명했어요. 제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탠드의 밝기를 한 단계 더 낮췄어요. 선주가 편안해하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아름다워요. 제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선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앞에서 완전한 맨얼굴로 있는 것이었어요. 불을 꺼도 될까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제호에게도 도전이었죠. 완전한 어둠을 마주하는 것. 스탠드를 껐습니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어요. 침대 모서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 느껴졌어요. 선주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제호의 얼굴을 찾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이마, 눈썹, 코, 입술.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윤곽이었죠. 제호도 손을 올렸습니다. 선주의 왼쪽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선주의 일부였어요. 제호는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제호가 속삭였습니다. 말보다 긴 촉각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의 상처와 온기를 손으로 확인하며 두 사람은 진정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선주는 재호의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죠. 견딜 수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선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피하지 않으며. 다음 날 아침 재호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간판 스위치를 껐어요. 대낮인데도 간판을 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활짝 열어뒀죠. 자연광만으로 영업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선주도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작은 팻말을 붙였어요. 무조명 상담 가능합니다. 첫 손님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젊은 여성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흉터가 있어요. 화장으로 가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선주는 손님을 조용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을 준비했어요. 물에 적신 수건을 데워서 손님의 볼에 올려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긴장이 풀렸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 속도로. 선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해받는다는 안도감이었죠. 저녁이 되자 재호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수리한 스탠드를 들고 있었어요. 밝기 다이얼 옆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죠. 여기가 우리 둘 다 편한 밝기예요. 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선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만의 약속 같았죠.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 지점. 그들이 함께 찾아낸 균형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선주는 미용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왼쪽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빛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2초, 3초, 5초를 더 바라봤어요. 심장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가슴에 퍼졌어요. 3개월 후 화요일 아침 9시 선주는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새벽이 아닌 평범한 시간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광대의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죠. 더 이상 반창고도 두꺼운 컨실러도 없었습니다. 얇은 비비크림만 발라둔 상태였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찾아왔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도 목 부분에 화상 흉터가 있었죠. 오늘은 스카프 없이 왔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손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주는 디머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손님의 호흡을 확인하며 조절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빛도 호흡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주가 가르쳐준 조도 호흡법이었습니다. 손님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긴장이 풀리고 있었죠. 선주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손님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온기가 퍼지며 안정감을 줬어요. 무조명 거울 앞에서 손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상처가 있는 목을 손으로 가리지 않았어요. 선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상처도 우리의 일부예요.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점심시간 재호가 수리를 마친 드라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가게도 이제는 자연광과 작은 스탠드로만 운영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용실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화재 사고 생존자 모임에서 소개받았대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선주는 놀랐어요. 재호도 이제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네요. 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연정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창가에 두세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선주는 화분을 받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초록 잎사귀를 비췄어요. 반짝이는 인맥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주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을 찌푸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해질녘 선주와 재호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도시를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빛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붉은빛에서 보라빛으로 그리고 남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이었죠. 빛도 계속 변하네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요.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켰어요. 재호가 표시해둔 점,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한 그 밝기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상처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 아래 적었습니다. 빛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어둠도 도망칠 곳이 아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살아간다. 사람들과 함께. 밤 10시 선주는 수면등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끄지는 않았어요. 가장 낮은 단계로 켜두었죠. 희미한 주황빛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둠이 선주를 삼키지 않았어요. 빛도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어떤 집은 환하게 켜져 있고 어떤 집은 어둑했습니다. 각자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선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빛을 끄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찾은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수면등의 부드러운 빛 아래 비친 얼굴이었어요. 왼쪽 광대의 상처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편안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적당한 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어요.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풍잎 사연이었습니다.